역사에는 정말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적국인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한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남긴 말인데요. 모두가 승리에 환호하던 그 순간 그는 잿더미가 된 도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왜였을까요? 바로 자기 조국 로마의 미래도 저렇게 될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죠? 그럼 이 비극적인 예언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무대는 바로 고대 지중해입니다. 당시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두 거인이 맞붙고 있었어요. 한쪽은 상인들이 세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막강한 해상제국 카르타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땅을 직접 지키는 시민 농민들을 기반으로 무섭게 떠오르던 육지강국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서부 지중해는 말 그대로 이 두 강대국의 것이었죠. 카르타고는 바다를 지배하는 상업제국이었고 로마는 육지에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체제 자체가 달랐어요. 돈으로 용병을 사는 카르타고와 시민이 곧 군인인 로마. 이 둘의 충돌은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였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무려 100년이 넘게 이어졌는데요.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1차 전쟁에서는 로마가 시칠리아를 차지하고 이게 카르타고를 자극해서 스페인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죠. 그리고 2차 전쟁,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3차 전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었죠. 이 장대한 전쟁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포에니 전쟁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일 텐데요. 단 한 사람의 힘으로 막강한 로마 제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게 보통은 자기 나라 주변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한니발은 아니, 내가 직접 로마로 쳐들어간다 하고 이탈리아로 쳐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칸나이 전투입니다. 이건 그냥 전투가 아니라 한니발이라는 군사 천재가 만든 완벽한 예술 작품 같은 거였어요. 로마는 이 전투 단 하루 만에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고 로마인들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걸출한 장군이 나타나서 역으로 카르타고의 본진인 스페인을 공략하고 결국 아프리카의 자마에서 한니발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끈질긴 거죠. 자, 한니발도 꺾었고 이제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일부 강경파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카르타고는 그냥 놔두면 언젠가 또 우리 뒤통수를 칠 거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해.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게 가장 잔혹한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카르타고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거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도시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카르타고 사람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3년이나 버텼어요. 기록에 따르면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추석기 밧줄을 만들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성벽은 뚫렸고 6일 동안 끔찍한 시가전 끝에 700년 역사의 도시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5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 지옥 같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카르타고 시민의 수입니다. 한때 주중해를 호령하던 그 위대한 도시의 시민 5만 명은 전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로마의 승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차가운 숫자죠. 자,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로마는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이 승리가 로마 공화정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유일한 지배자가 됐습니다. 완벽한 승리죠. 그런데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승리를 위해 로마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승리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걸 독이 든 과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먼저 정복지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게 다 소수의 귀족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반면에 로마 군대의 뼈대였던 소농들은 어땠을까요? 수십 년간 전쟁터에 끌려가 있는 동안 농지는 황폐해지고 결국 파산해버립니다. 그럼 그 땅은 누가 사들였을까요? 바로 돈 많은 귀족들이죠. 이들은 이 땅을 합쳐서 라티푼디움이라는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시민들은 땅도 집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겁니다.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사회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는데 정치나 군대는 과연 멀쩡했을까요? 천만에요. 이 사회 변화가 로마의 정치와 군대에 어떤 치명적인 독을 퍼뜨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화정이 무너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병화를 보면 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로마 군대는요, 자기 땅을 가진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잠시 군대에 오는 일종의 민병대였어요. 충성 대상은 당연히 국가, 즉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자영농들이 몰락하면서 군대에 올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오스라는 인물이 군대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이제 땅 얻는 빈민들도 군인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대신 16년 동안 복무하고 전역하면 장군이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병사들은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자기한테 땅을 줄 장군일까요? 당연히 장군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그토록 경멸했던 돈으로 움직이는 카르타고의 용병 시스템과 다를 바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오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같은 야심만만한 장군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 개인의 군대, 즉 사병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정치 시스템은 그냥 무시됐어요. 장군들은 자기 군대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싸웠고, 로마는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폭력은 일상이 됐고요. 로마 공화국은 사실상 이때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화정의 마지막 숨통을 끄는 사건이 바로 로마의 가장 위대한 두 영웅,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이 두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눈 거죠. 이건 카르타고를 이긴 그 순간부터 약 100년에 걸쳐 진행된 공화정 붕괴의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맨 처음에 봤던 스키피오의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된 거죠. 로마는 카르타고 같은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 그 승리가 낳은 탐욕과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해 변질된 군대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이 승자의 저주는 로마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위대한 성공과 승리 속에 바로 그 성공 때문에 다가올 몰락의 씨앗이 이미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